했다가 이게 한 7억쯤 돼서 3억 원의 차익이 났습니다. 네.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A라는 사람은 남편 명의로 해가지고 했다가 팔게 되는 경우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우리 범수 씨 같은 경우 공동 명의로 했다라고. 사이가 좋으신 건 맞나요? 그럼요. 네. 예. 자, 그래서 두 분은 한 사람은 공동 명의로 했던 경우가 있고 하나는 혼자 남자든 여자든 어떤 한 사람의 명의로 개인 명의로 갔을 때 실제로 양도소득세는 지금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내셔야 되는데 혼자 명의로 갔을 때 있어서는 한 47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예. 실질적으로 공동 명의로 가게 되면 한 330만 원, 33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양도 차익이 크면 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혹시 또 사람이 살다가 별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이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했다.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집담보를 해가 한다든지 그러면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다. 예. 라고 하더라도 지금 명의는 하나는 지금 부인 명의가 있고 반쪽만 지분이 들어갈 거인 거기 때문에 예. 경매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그런 반쪽짜리 지분 나온 걸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라도 좀 싸게라도 낙찰을 받아서 다시 내 집을 살려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위험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판교 분양하면서 뭐 자금 출처가 어떠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체로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는 맞벌이 주부는 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할 수 있지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갖고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막상 뭐 청약통장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게 내 걸로 당첨됐는데 자금 출처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해가지고 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거 정말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동 명의로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반반씩 해서 그게 3억 원부터 남편한테 받은 거지만 그게 집값이 올라서 뭐 한 7억 8억쯤 되면 결국은 나는 4억 원 또는 5억 원이 다 내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또 재투자할 때 나는 별 문제 없이도 다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크게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 밤에 우리는 집에 와서 뭘 해야 된다? 남편한테 3억 원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뒤집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3억 원을 줄 수도 있겠죠. 서로 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편이 잘해야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만 챙겨서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저도 올해 들어와서 책을 좀 다양하게 많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고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실천에 옮겨보자. 맨날 부동산 책만 읽지 말고 좀 다양한 책을 읽기 위해서 요즘에 뭐 사랑 얘기도 좀 읽어보고 좀 이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도책 좀 보시나요? 지도책? 지도책이요?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는 참 열심히 봤습니다만 네. 뭐 사회생활하면서 지도 볼 일이 없죠. 요즘에는 또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지도를 그냥 차에서는 보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지도책은 잘 안 보실 건데요. 지도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도책이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2, 3만 원 투자해서 서울 지도를 서울에 사신다 또는 뭐 인천에 사신다 그러면 지도를 사서 보면 거기 아파트 짓고 있는 단지 또는 건설하고 있는 도로나 전철이 언제 개통될 건지도 들어가 있고요. 신도시가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고 거길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고 있네? 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내가 앉아서 볼 수 있더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어디가 뜨는 거야 도대체?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가볼 수도 없고 그 정보를 찾아볼 수도 없는데 가장 좋은 게 지도책이에요. 그거 가지고선 한 번씩 쭉 찾아서 보고 그러다가 마음 내키면 차가지고 옆으로 빠져서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도책 가까이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책 가까이 두고 많이 보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잠자는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관심 있는 지역,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지역에 중개업소를 문을 두드리시게 된다면 아마도 빨리 집을 마련하시고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들어서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여러분 뭐 다 부자 되시고 좋은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하면 생각나는 단어 1위는 단연 부동산. 여러분은 부동산 재테크 중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부동산 재테크의 관심사를 인기 검색어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인기 검색어 4위, 부동산 거품 논쟁.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0년 불황이다, 경제 붕괴다 걱정이 많은데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3위, 달라진 청약저축제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인데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려날까봐 걱정돼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재테크의 또 다른 수단 청약저축. 바뀐 청약제도 때문에 걱정인데요. 그래도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청약통장은 필수. 2위, 부동산 펀드. 저렴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동산 펀드는 수익률 연 11%로 최근 재테크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기 검색어 1위는 반값 아파트. 아파트가 반값이 된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번 바뀌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그래서 혼란도 많았는데요. 올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돈이 보이는 수요일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빵과 쿠키를 좀 구워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팔을 딱 걷어붙이고 말이죠. 오늘 배운 홈 메이킹. 저도 집에서 메이킹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만들었고, 쿠키 만들었고, 집사람한테 딱 이거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야, 부동산으로 재테크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감동이 그냥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좋겠다. 아우, 간지러워. 왜요? 집에 와서 해보세요. 뭐 10년쯤 되니까 그런 건 어색해서. 예. 네, 자, 빨리 내일 예고 해주세요. 내일 예고해야죠. 네. 내일은 건강충전 목요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호르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건강도 지켜주고 또 사랑도 지켜주고 여러분들 이 호르몬에 대한 궁금증 내일 아주 깨끗하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